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검사 중 한 사람이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중모도 안 해. 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에서는 판사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울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2012년 설날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서울을 한 번도 못 쐈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세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가 법정 진술한 것을 녹음한 법정 진술 녹음입니다. 유가려 씨는 국정원의 신문과 검찰 신문에서 오빠 유성 씨가 북에 다녀왔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가 법정에서 오빠의 질문을 듣자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털어놓기까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 이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네. 이 음성 녹음을 다시 들려드리기가 사실 저희들도 조금 주저함이 있었는데요. 뭐 같이 듣고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이 음성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사실은 그때 사건이 보통 우리가 재판이 열리면 본 재판이 열리고 본 재판에서 이제 판사와 검찰에서 변호사가 그 협의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 재판은 그와 달리 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증거 보존이라는 재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증거 보존 재판이 있기에 앞서 네. 유가려 씨는 이제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까이 이제 구금된 상태로 네.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유가려 씨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 수사관들한테 수도 없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다 무시당하고 결국은 조장당하고 강압당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그 유가려 씨가 처음으로 만난 게 검사는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어제 선임된 이시원 검사. 예, 맞습니다. 우리 유성 씨 여동생인 유가려 씨가 검사로는 처음 만났던 거예요. 예. 예. 그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나마 유가려 씨는 그때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시원 검사에게 희망을 걸었던 거죠. 희망을 걸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이시원 검사만 있은 게 아니라 수사관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가려 씨 말로는 그 이시원 검사가 수사관을 지명하면서 나가라 하고 유가려 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너희 가족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네. 기존의 사실을 유지하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오빠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진술을 해라 라고 이시원 당시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경찰가 알고 있는 검사는 아마도 본 재판까지 유가려 씨를 데리고 가서 증인 채택되게는 아마 유지 안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나고 추정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 보존 재판이라는 걸 먼저 신청했는데 그 증거 보존 재판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 보존 재판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의자랑 증인이랑 같이 대조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씨를 영상실로 보냈고 그 영상실에서는 2명이 국정원 직원들이 동생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질문지 내용 자체가 대본처럼 돼 있어서 이시원 검사가 물어보면 유가려는 네라고 대답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시원 검사가 유가려 씨에게 질문했던 녹음도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시원 검사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유가려 씨는 각본대로 대본대로 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빠가 보이부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해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네. 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이
공개된 녹음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유우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시원 검사가 묻고 유가려 씨가 네.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가려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자꾸 옆을 쳐다보고 왜냐하면 그런 그 겁에 질리는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재판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진행됐고요. 저는 이제 동생은 6, 7개월 만에 재판에서 보게 됐는데 저는 그 이제 판사랑 그 검찰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동생 얼굴만 한 번만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그걸 막은 분이 또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이시원 검사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법정에서 유가려 씨를 처음으로 대면을 했고 아까 저희들이 이 인터뷰 시작할 때 나왔던 걱정하지 말고 여기 법정에서 진술을 해라. 괜찮다. 사실을 얘기해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가려 씨가 눈물을 그때부터 통곡을 했고 그때 사진 그때 가서 가족들과 그 시점에 이시원 검사가 신문에서 회령에 갔다 왔죠 했을 때 네라고 했던 게 그게 거짓말인 거 그게 사진 그 시점에서 가족들이 지금 증거들이 가족 사진. 너무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이시원 검사님 조사 기간 때도 그러한 사진과 그런 내용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증거 저한테 이루었던 증거들은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재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객관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거짓말을 국정원에서 협박받아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도 해라라고 오히려 회유하고 협박한 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내정자입니다. 자, 허위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증거 조작한 게 있었죠. 중국 공문서. 나아가서 1심 때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마침 북한에서 찍은 거를 조작해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근데 그게 1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나아가 국정원의 수사관들에게 돈을 얼마 정도 들여도 그 증거를 사오란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증거가 또다시 그 출입경 기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뭐 TF나 그 과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이제 담당 수사 검사들은 그 이제 국정원 수사관과 함께 그 이제 출입국 기록을 가져온 그 부록구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검사가 직접 만났어요.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때 사건의 감료도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들도 검사들도 국정원한테 속았다. 우리가 이거 조작된 건지 몰랐다. 아니 이분들 굉장히 과감해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브로커와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같이 만나요. 그래 놓고 우리도 속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몰랐을 리 없다. 검찰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경징계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경징계를 받고 나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또다시 검찰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밖에 고소를 못하니까. 근데 그 TF와 과거 사유에서 나중에 조사를 걸쳐서 충분히 검사들이 이런 내용을 묵인하고 알고 또 증거를 제출했다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고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그때 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사과했단 말이에요.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묵묵했고 결국에는 이시원하고 이문승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지 않고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했고 이시원 검사는.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명예퇴직을 했고 2019년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처벌을 안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자기 식구를 감싼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 사건을 조작했고 정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이번 새 정부에서 그것도 공직기관을 바로잡는 또 감시하는 중책을 맡겠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가슴이 진짜 매우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점검해 봐야 될 때 말하자면 캐비넷 사건 끌고 들어와서 보복 기소. 이게 간첩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 이게 무죄가 될 것 같다 싶으니까 하나를 더 사건을 들고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문성 이시원 검사를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에는 저를 뭐 어떻게 보기든 검찰들은 다 동료니까 저를 다시 형사소송에 소송을 하고 재판에 다시 넘긴 겁니다. 2010년도에 이미 사건 제가 기억하는 바 2010년에 이거 무혐의다라고 해서 사건을 접었던 거예요. 근데 캐비넷 속에 있었던 이 사건 파일을 먼지 툭툭 털고 갖고 와서 2014년에 다시 보복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복 기소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작년 10월 15일 날 판결이 나죠.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복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검사가 이 사람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공소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상에는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유우성 씨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거예요. 보복 기소했다는 거죠. 저희 그 사건을 5개월 전 공수처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공소권 남용을 한 검사들을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은 오랫동안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거를 저희들이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정말 5개월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배당이 됐고 5월 17일 오후 2시에 참고인 조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또 공수처에서조차도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공소시효가 넘어갈까 봐. 더군다나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은 이시원과 이문성은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때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와 부장 검사와 책임 검사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보복 기소를 했던 분들은 이두봉, 안동환, 김수남, 신유철 이런 분이네요. 네 사람에 대한 조사. 크게 보면 하여튼 두 단계가 있는데 유가려 씨를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국정원 직원들과 이시원 검사가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그 증거 조작이 있고 보복 기소가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 수도 없는 그 참고인 조사 피해자 조사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을 수사도 안 하고 시간 끌기로 해서 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한 저희들이 고소를 하려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변호사님들 검토하고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 도과시킨 거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받긴 했는데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해서 다 무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 내정되면서 다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소환됐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끝나지 않고 보복 기소권은 적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사실 어린이날에 대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어디 놀러 나갈 때쯤 연락을 받아서 저는 저희 귀와 눈을 정말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전신이 떨리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처벌도 받지 않고 승진하고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이 오히려 때가 되게 되면 그 나라의 일을 이렇게 중책을 맡을 수가 있냐. 대통령의 최측근이 됩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범죄를 저지르고 조작해도 결국은 처벌받지 않는 검사 결국은 나아가 승진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거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유우성 씨는 간첩이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증거 몇 가지 조작하는 거는 국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검사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법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유성 씨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뭐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일하시고 결혼하셨고 아이 둘 아이가 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동생은 지금 어디? 여동생도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예. 어제 뭐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여동생을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과연 정의가 있는 거냐고 참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가려 씨도 유우성 씨도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보복 기소했던 분이 대한민국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신다는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유우성 씨, 유가려 씨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우성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